안녕하세요. 해남 고구마 사랑방의 고구마 농사꾼입니다. 어떻게 올해 고구마 수확은 잘 마치시고 잘 보관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 되지도 않는 고구마 농사를 짓느라고 거의 2달 이상 글도 못 쓰고 동영상도 만들지 못했네요. 이제 고구마 수확을 마치고 저장고의 용도별로 나누어 고구마를 저장하고 나니까 조금 여유도 생기고 한두 가지 이야기거리도 생기기도 해서 오랜만에 유튜브와 블로그를 업데이트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돈이 되는 고구마 저장과 돈이 되지 않는 고구마 저장이라고 잡아보았고, 돈이 되는 고구마 저장을 위해서 고구마 본 저장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고구마를 밭에서 수확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1차 선별입니다. 밭에서 1차 선별을 하는 이유는 출하를 위한 2차 선별을 쉽게 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기도 하지만 고구마를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큐어링을 하는 이유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먼저 고구마 1차 선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밭에서 제일 간단하게 고구마를 선별하는 방법은 용도별로 하는데요. 바로 이제 크기로 하는 방법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큰 왕대 사이즈, 나중에 말랭이를 만든다든가 또는 이제 튀김용으로 출하를 한다든가 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과로 파는 특상 사이즈, 특과상 사이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세 분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왕대 사이즈도 또 벌릴 수도 있고, 특대도 특과상 그리고 잔상 중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찌새기가 되겠죠. 그리고 종자만 따로 골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가마다 그 형편에 맞게 하겠죠. 그리고 공판장 작업을 하는 농가들은 밭에서 1차 선별이 조금 느슨하게 해도 2차 선별 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세분화해서 작업을 하고 모두 공판장으로 내기 때문에 남는 고구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선별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밭에서 1차 선별은 해줘야지만이 2차 선별 시 남는 고구마가 없고 추후에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밭에서 1차 선별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고구마 수확 후 고구마 밭에서 1차 선별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고구마의 특성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수확 후에 호흡열을 빼주고 본저장을 하는 중에 사람 손을 타면 쉽게 썩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10월 즈음에 수확을 하고 1, 2개월 저장고에서 고구마의 저장 조건에 맞게 건강하게 저장하던 고구마도 고구마 판매 또는 다른 이유로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손을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빠르게 부패가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만은, 그렇기에 나는 괜찮던데 하는 반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고구마는 일단 손을 대면 반드시 모두 출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문율에 가깝습니다. 출하 후에 남겨두었던 고구마를 또다시 선별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부패에 의한 사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출하를 위해 손을 탔던 고구마는 같은 시기에 수확하여 같이 보관 중인 손 타지 않은 다른 고구마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패율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를 위한 2차 선별 때 남겨지는 고구마가 없게 하기 위해서 1차 선별 때 가능하면 꼼꼼하게 선별을 해 두는 것입니다. 1차 선별을 꼼꼼하게 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수확량, 그리고 상품성 있는 고구마의 수확 비율, 또 밭별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하를 위한 2차 선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밭에서 1차 선별이 되지 않고 고구마를 섞어서 보관했다가 숙성 후에 판매 또는 다른 목적으로 고구마를 선별하고 꺼내 놓으면 목적한 고구마만 선별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남겨진 고구마가 많고 남겨진 고구마는 곧 부패가 진행되므로 손실이 매우 커지고 심지어는 짐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고구마 저장 전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반드시 큐어링을 하거나 또는 큐어링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구마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서 고구마가 저장 중에 썩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즉 고구마의 호흡열을 완전히 빼주고 본저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큐어링의 방법과 조건 그리고 큐어링을 하면 고구마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 편 동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큐어링 시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 조건은 보통 섭씨 30도에서 33도 그리고 90에서 95%의 습도가 되는 환경에 약 4일까지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큐어링 조건을 근거로 해서 기계적 시설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방에 고구마를 넣어놓고 군부를 좀 떼고 온도계를 설치해서 약 30 내지 34도를 확인하면서 창문이나 문을 약간씩 개방해서 환풍을 해주면서 온도를 맞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하우스가 있다면 난로나 온풍기로 열기를 맞추고 밤에 그렇게 이제 온도를 높여주고 낮에는 그걸 꺼주고 바닥에는 잔뜩 물을 뿌려서 습도를 맞춰줄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만 고민해 보면 내 형편에 맞는 큐어링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설이 없어서 나는 도저히 큐어링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고구마 호흡열 정도는 빼주고 보관해 주면 좋습니다. 고구마는 수확 후 7일 정도까지 왕성한 호흡열을 발생하며 호흡열과 함께 이산화탄소 그리고 고구마 내부의 습기를 방출해 줍니다. 이때 호흡열과 습기를 발산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날려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로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면서부터는 호흡열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15일 정도면 모두 끝이 나므로 이후에 본 저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호흡열이 왕성할 때는 선풍기를 틀어서 그 호흡열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습기를 발산해 주거나 환풍이 잘 되는 장소 개방된 장소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고구마를 수확하면 뭐 말려준 뒤 저장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구마를 말린다는 것은 햇빛에 고구마를 말린다는 뜻이 아니고 호흡열을 발산할 때 나오는 습기를 날려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땅속에서 자란 고구마가 강한 햇빛, 즉 자외선이 강한 햇빛에 말리면 고구마 본연의 색이 변할 뿐 아니라 상품성도 떨어지므로 꼭 피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리고 큐어링 후에는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고구마 보관 온도인 13 내지 14도 이하로 고구마 내부의 열기까지 빼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구마 내부의 열기까지 빼는 시간은 약 13시간으로 보통 잡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얼른 고구마 내부의
온도를 낮춰 주어서 본 저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수확 후에 본 저장 전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도 연재할 예정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를 주세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 전화번호와 제 블로그를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